40대 남성 이 씨는 5년 전 결혼하면서 아버지께 5억 상당의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이 씨는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요. 그로부터 5년 후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씨는 홀로 되신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아버지 유산 상속을 포기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씨가 과거 아버지께 받은 주택을 사전 증여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추가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씨는 상속 포기를 해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지 않았고 과거 증여받은 집은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추가로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상속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40대 남성의 사연을 알아볼까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소개를 해보죠. 네,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이 오늘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돈 걱정은 거의 없이 잘 지냈었고 좀 이렇게 씀씀이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용돈이 떨어지기 전에 어머님이 미리미리 챙겨주시기도 하고 해서 돈 걱정 없이 그냥 어린 시절 쭉 보냈어요. 그러다가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조금 반항심도 생기고 이랬던 것 같고요. 이제 좀 안 좋은 친구들도 만났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에 실패했었고 부모님들하고 사이도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 30대 그 세월 동안은 부모님과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지냈다고 해요. 이 30대에 접어들면서 어찌 보면 좀 정신을 차린 걸까요? 예, 본인이 열심히 또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부모님들의 덕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밑바닥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의 작은 가게를 차리게 됐다고 하는데 예. 5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와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좋아지면서 사춘기 때부터 연락이 잘 안 됐고 서먹서먹했던 부모님과 연락도 됐고요. 최근에는 그 아들, 딸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아버지, 어머니하고도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장기에는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사고 치던 아들이었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잘 살면서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는 며느리 덕분에 이 아들이 이렇게 잘 정착해서 산다고 며느리를 특히 예뻐했다면서요? 근데 아버지하고 가까운 아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대체로 그렇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또 아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는 아마 하나뿐인 아들 걱정, 하나뿐인 아들인데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근데 10년 넘게 연락 끊고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아내를 아들이 만나면서부터 아주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며느리는 복덩어리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부자간에 불편한 거 이런 것도 며느리가 딱 개입해가지고 교통 정리 다 해주고 가르마 타주고 다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잘 지냈는데 집이 이제 신혼집 때문에 고민을 할 때 아버지가 흔쾌히 5억 상당의 집을 이제 며느리 보고 주신 것 같아요. 주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또 비로소 아들도 아버지한테 진짜 감사드리고 고맙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집 증여 받고 난 다음에 그 세무서에다가 증여세까지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아내를 만나서 잘 살고 집까지 또 아버님이 다 사주셨고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집을 이제 증여받은 이후에 한 5년 후에 아버님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예, 그 당시 살해자는 40대 중반이었고 아버지는 70대. 이제는 아버지는 일에 은퇴하시고 노후 생활을 즐기면서 취미생활 하시면서 보내고 계시다가 불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장례식을 치르고 어머니도 굉장히 상실감이 크셨겠죠. 갑자기 가장이자 남편을 잃었으니까요. 이제 그 이후에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어머님은 재산 20억 정도가 돼요. 집하고 예금 포함해서. 그냥 상속분 법대로 유산을 정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고민해 보니까 자신들 5억짜리 집도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고 일단 어머니가 상실감도 크실 때고 또 노후 생활을 여유 있게 하시려면 현금이 좀 많이 있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냥 어머니에게 다 드리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 정도 충분히 벌고 있으니 아내도 흔쾌히 그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상속 유산 재산을 나누질 않고 일단은 아들은 상속 포기 그리고 재산은 다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 관련돼서도 잘 문제 정리하고 상속 포기까지 했으니까 일상에 또 매진하고 있었던 사례자 앞으로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라는 고지서가 온 거예요. 그 이미 상속 포기를 했는데 무슨 상속세인가라고 이제 의아한 이 사례자가 좀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국세청에서는 그 5년 전에 결혼할 때 받았던 그 5억 상당의 그 주택 이게 증여인데 이 당시엔 증여였지만 이걸 사전 증여재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속세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사례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죠. 당시 증여를 할 때도 증여세를 냈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냈고 지금 와서 또 상속세를 내라고 한다면 이거 이중과세 아닌지 궁금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은 이제 어머니에게 다 돌리고 네. 어머니가 이제 상속을 다 받고 상속을 포기한 상태였지만 과거에 그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해서 증여세를 다 냈는데 아버지의 상속세를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그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집을 5년 전에 이제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냈는데 추가로 상속세를 또 내야 하나요? 부친이 사망을 예견하고 사전 증여한 재산이 아닌데 참작 사유가 될까요?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증여세 5년 전에 냈습니다. 네. 근데 아버님 돌아간 이후에 또 상속세를 또 내야 되는 것인지요? 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낸 것 한도에서는 그 상속세에서 빠지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는 대부분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네. 상속받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죠. 구간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게 보통 10억에서 30억 사이. 그거는 이제 세율이 40% 정도 되고요. 30억 원이 넘어가면 이제 50%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냐면 세율이 낮게 끊어서 미리 증여를 해요. 아, 3억, 5억, 5억. 3억, 5억 이런 식으로 계속 증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증여세를 내다가 그리고 사망하면 이거는 사전에 증여하니까 그거에 대한 증여세만 있는 것이지 그 전에 증여를 안 했다면 한꺼번에 상속받으면 거의 50%의 세율이 부과가 돼야 될 것을 세율을 확 낮춰서 절세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 절세라고 하자고 보통 이제 탈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속인들 간에는 10년 안에 그러니까 사망하기 10년 안에 했던 증여가 이루어졌던 것들은 나중에 다 상속할 때 합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총 그 전에 증여를 안 했다면 상속을 얼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원래 뭐 그래서 3억 나눠서 10번을 했던 것을 지금 보면 30억이 되면 원래 50% 세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미 납부한 그 증여세에다가 이렇게 구간이 달라지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발생한다면 상속세를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좀 구체적 예를 좀 들어주면 10년 전에 자녀한테 5억을 증여하고 나중에 사망하면서 예컨대 20억을 만약 상속을 했다 그러면 25억을 상속한 걸로 이렇게 봐버립니다. 아, 그래서 둘이를 합산을 해가지고 뭐 공제가 사실 많이 돼요. 일괄 공제가 한 5억이 되고 또 배우자, 뭐 자녀 공제 이런 거는 좀 빼버리고요. 공제한 다음 20억에 대해서 상속세율을 매기는데 20억 같은 경우는 5억, 10억에서 30억 사이기 때문에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좀 세금이 부담이 되겠죠. 근데 네. 백 변호 설명처럼 나눠서 된다면 세금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 우리 상속세법, 증여세법의 증여세법에서는 이것을 합산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증여세라는 형태로 해서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탈법 불법적인 행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어떤 10년 정도에는 증여가 됐던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상속이라고 하는 큰 바운드, 큰 어떤 범주 하에서 그것을 규정을 해서 그 상속세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것이 부가 과세 표준을 그걸로 과세 만드는 표준을 건데 삼는다.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원래 다 합쳐야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중요한 걸 다 합쳐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입증이 너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0년. 법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정해 놓은 것이 1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근데 질문은 그거잖아요. 아버님이 뭐 과연 뭐 사망을 예견하지 않고 증여를 이렇게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꼭 그거에 대해서까지 상속세를 내야 되느냐 반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탈법의 네.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기 결론적으로 때문에 어쩔 수 그렇게 없는 됐다는 거죠. 이게 그 증여를 한 분이 내가 10년 안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증여하는 분들이 있나요? 예. 대부분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쪼개서 증여를 해놓는 게 나중에 유리하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5년 다른 게 전에? 합산이 돼서 추가로 내야 될 상속세가 구간이 달라지면서 생긴다면 예.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될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예.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뭐 그걸 고의로 했던 고의로 하지 않았던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고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부과를 한다면 5년 이내에 사망한 거고요. 예, 예. 5년 이내에 준 거기 때문에 두 개 합쳐가지고 상속세율을 다시 계산한 다음에 증여세 냈던 거보다 조금 더 아마 계산이 되면 그 부분을 더 내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또 아버님이 남긴 상속 재산 한 20억 있는데 그거는 어머니 앞으로 다 상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관련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했다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추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상속세는 또 내야 되는 건데 상속을 이미 포기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했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전혀 받지 않고 빚까지 그런 걸로 해결했다가 아니라 어머니가 상속받고 저는 나머지 받지 않겠습니다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건 예. 엄밀하게 말하는 나중에 의미의 받겠다는 상속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겠네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같이 나눠내는 거예요. 예.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님이 만약에 20억 뭐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은 걸 다 낸다면 그럼 이분은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받은 5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추가로 될 게 없어지는 거죠. 예. 나중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예. 이 어머니가 내지 못하면 이건 연대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 상속 포기라기보다는요. 그렇죠.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자신의 몫은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게 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상속세는 당연히 자기가 받은 비율만큼 내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장 많이 낼 거고요. 자신은 뭐 받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세금은 뭐 많이 안 낼 거로 그러네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딱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0억에 대한 상속 재산은 어머니가 내는데 네. 과거에 5억 원 받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가 이제 이 되겠죠. 아들 입장에서 5억 그 전에 증여받고 이번에 네. 상속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어머니가 나머지 상속세를 다 낸다면 이분은 추가로 상속세 낼 필요는 없죠.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여받은 것 쪼개서 하고 상속도 일부 받아서 합쳐보니까 구간이 달라지면 구간이 세율이 달라지니까 이제 달라지는 문제인데 예. 여기는 이제 어머님이 만약에 나머지 상속세를 다 낸다면 그 전에 받은 5억이 증여이자 결국 상속이니까 예, 예. 추가로 낼 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 하나 질문 좀 드려볼까요? 아버님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를 예뻐가지고 며느리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5년 그러니까 이내에는 제3자는 상속이 아닌지 해도. 5년입니다. 네. 제3자는 5년? 예, 상속인은 10년 이내고요. 며느리는 자식의 직계 빈속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바로 네.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5년 이내에 사망을 했다면 그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예, 상속 안에 포함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뭐 깔끔하게 오늘 정리가 되는군요. 그러면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